2월은 24절기 중 봄이 시작되는 입춘과 눈이 비로 변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가 있는 달입니다. 다시 말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톡 튀는 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왠지 첫 방송 때의 떨림과는 또 다른 설레임이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릉 하슬라디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강릉 하슬라디오 이야기 톡톡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정월 대보름과 졸업에 대한 추억입니다. 먼저 함께할 멤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의 향기를 좋아하는 동쪽숲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노래하는 신앙송가 양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행복한 에비타입니다. 이번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아파서 가족들 만나러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엄마가 해주는 설 음식이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전 성묘하고 가족과 함께 가래떡 들어간 만둣국을 먹었습니다. 덕담도 나누고요. 네, 저도 식구들과 떡만둣국을 끓여 먹었는데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만두 빚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 방송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면서 왜 만두를 직접 빚어서 끓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은근히 기대했었나 봐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 다음에 다 함께 빚어보자 그랬죠. 어차피 저는 혼자 빚을 엄두는 못 내니까요. 그렇군요. 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올린 홀리뱅 영상을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두 분 홀리뱅 아시죠? 그럼요. 여성 힙합 댄스 크루죠? 춤이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영상 봤는데 홀리뱅의 댄스도 멋졌지만 입은 의상도 너무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면서 힙합에 맞게 변형시켰잖아요. 네. 게다가 흐르는 음악이나 배경 영상이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요소까지 접목시켜서 얼마나 신비롭던지 감동적이기도 하던걸요. 힙합 댄스의 전통 의상이랑 음악이라니 정말 궁금한데요? 그게 검은고 선율을 빛과 선으로 표현하고요. 조각보 문양도 블라인드로 보여주고 그리고 한옥의 전통 문사를 투명 LED와 함께 나타내는데 그 모든 것들이 힙합 댄스와 정말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멋질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영상과 첨단 기술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쵸? 그러게요.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됐고 IT 강국이 된 게 확실하구나 싶더라고요. 그 멋진 영상을 인천공항 입국장에 설치될 전통문화 미디어존에서 제작했다고 하죠. 네,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국립고궁박물관을 검색하시고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립고궁박물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강릉 이야기 톡톡. 오늘은 왠지 우리나라 국민이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최고죠.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정월대보름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정월대보름은 설날이 지나고 처음 맞는 보름날이잖아요. 그쵸? 네. 옛날에는 설날부터 대보름날까지 15일 동안은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 기간이었대요. 그 기간에는 빚독촉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새해니까 이때만큼은 다 같이 맘 편히 지내자 뭐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성이 워낙 착하고 순수하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정도 많고요. 그나저나 정월대보름에 달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요즘은 달을 언제 봤나 싶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정말 둥근 달이 참 크긴 컸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달나라에서는 옥토끼가 떡방아를 찢는다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밤마다 달을 올려다보면서 토끼가 어딨나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네. 그리고 보름 무렵에는 밤길이 훤히 보일 만큼 달빛이 참 밝지 않았나요? 그건 맞아. 어쩌면 상대적으로 달빛이 밝게 느껴졌던 건지도 몰라요. 그랬을까요? 네, 옛날에는 요즘처럼 밤거리에 불빛이 많지 않을 때니까 주변이 더 깜깜했잖아요. 맞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정월 대보름날 밤에는 꼭 밖으로 나가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정말 다른 때보다 달이 큰지, 그리고 달빛도 더 밝은지 확인해봐야죠. 아참, 그래야겠어요. 예전에는 달맞이 행사도 있었잖아요. 네, 정월 대보름에 있었던 세시 풍속 중에 하나죠. 초저녁부터 달뜨길 기다렸다가 소원을 빌기도 했고요. 아, 혹시 그 놀이도 아세요? 달밤에 하던 놀이인데 망우리 돌리기라고. 망우리 돌리기? 망우리? 그런 놀이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아, 네, 정월 대보름날 밤에 우리 동네에서 애들이 많이 하던 놀이거든요. 못으로 구멍을 이렇게 깡통에다가 많이 내서 그 안에다 불을 담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요. 아, 그게 빨리 돌릴수록 불이 막 살아나면서 작은 불씨들이 바람에 흩날리거든요. 밤이라 그런지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더 빨리 돌리라고 막 재촉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돌리다가 보면 엄마한테 너 저러다 응? 잘 때 오줌 싼다고 야단 맞기도 했었어요. 양순이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살던 곳에서는 쥐불놀이라고 불렀던 그 놀이 같은데요. 아, 아, 그렇구나.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저희도 남동생은 그 놀이하고서 잠든 밤에 실제로 이불에 오줌을 싼 거예요. 저런. 아, 엄마가 이불 빨래 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어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 말이죠. 어렸을 땐 불장난하고 나면 왜 꼭 오줌을 지렸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런 정월 대보름에는 특별히 먹는 그런 음식도 있지 않나요? 네, 그래요. 우선 오곡밥이란 묵나물 있죠. 그 묵나물을 네. 먹어요. 네네. 그리고 왜 이른 아침에 불엄도 깨고 또 데우지 않은 차가운 술을 먹었는데 그 술은 귀도 밝아지고 기병도 막아준다는 의미에서 귀발기술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전 어렸을 때 귀발기술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조금 드셨는데 인삼주의였나 봐요. 오. 아주 와. 조금 먹었는데 쓰고 인삼 맛나고 해서 억지로 먹은 기억인데요. 커서는 없어서 못 먹었죠. 저희 집에서도 어렸을 때 매년 불엄 깨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호두랑 땅콩을 까는 재미로 먹었는데 그걸 깨면 부스럼 없이 건강하게 1년을 지낸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게 기억나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데요? 왜 정월 대보름날 전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었죠. 저는 사실 그 얘기가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아하. 아이고. 그래서 진짜 잠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늦게까지 버티다가 참지 못하고 결국은 새벽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어머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후다닥 거울 앞으로 달려갔는데 어머. 눈썹이 하얘진 거예요. 진짜요? 네. 너 어떡해. 정말 잠을 자서 눈썹색이 변했다고 생각했겠네요. 정말 그랬죠. 아이고. 근데 사실 언니들이 밀가루를 이렇게 자는 동안에 칠해놓은 것도 모르고 사실 얼마나 놀랬는지 아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장난기 많은 언니들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을 네. 막 쌓으셨네요. 그러시네요. 네. 혹시 더위 팔기 했던 것도 생각나세요? 더위 팔기요? 그거 뭐예요? 아, 저는 아는데 내 그래요? 더위 사가라 그런 거 그거 말이죠? 네네네. 네. 누구야 하고 이름 불렀는데 대답을 하면 바로 내 더위 사가라 하고 더위를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동쪽 숲님 네. 내 더위 사가세요. 뭐 이런 거요? 이런. 이런 보름과 관련한 속담도 있지 않나요? 개 보름 쇠듯한다 뭐 이런 거요. 네.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잔칫날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한테 개 보름 새듯 한다고 했죠. 그건 왜 그랬던 거예요?
대보름에 개를 하루 굶기는 풍습이 있었대요. 아, 그날에 밥을 주면 여름철에 개한테 파리가 많이 꼬이기도 하고 메마르기도 한다는 얘기 때문에 보름날 하루는 밥을 안 준 거라네요. 어머나. 세상에. 개 입장에서는 종일 굶어야 하니 진짜 죽을 맛이었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개 보름 쇠듯한다 이런 속담은 명절에도 음식을 못 해 먹을 정도로 가난한 형편을 비유한 것이겠네요. 그러네요. 올해 정월 대보름은 개 보름 쇠듯하는 분 없이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야죠. 아, 네. 정말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발. 그럼요. 그럼 우리 이제 졸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 잘하며 우리는 언니들을 따르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졸업식 때 생각이 나는데요. 부르다 말고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고 네,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중학교 땐 언니 대신 형님으로 바꿔 불렀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형님이요? 네, 아, 그랬겠네요. 남학생들이 언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말이죠. 맞아요. 그렇겠네요. 1절은 재학생들이 부르고 2절은 졸업생들이 불렀는데 3절은 다 함께 불렀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랬지만 보통 2절을 부를 때부터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쵸.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등교시라.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아, 이 부분 부르면서 어떻게 안 울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때 그 부분에서는 진짜 다 울었어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눈물하니. 눈물 네. 나요. 네. 정말 그랬죠. 그런데 요즘도 졸업식에서 그 노래 부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아. 요즘은 졸업식 노래도 진화를 했다네요. 015B의 이젠 안녕 같은 대중가요를 부르거나 자체적으로 가사를 응모받아서 작곡한 그런 졸업가를 부르는 학교도 있다네요. 그게 시대적으로 맞는 일일 거예요. 그런가요?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 잘하며 이런 가사가 요즘 시대는 사실 안 맞잖아요. 아, 그쵸. 물려받은 게 그렇지 않죠. 그러고 보니까 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뀐 만큼 졸업식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졸업하는 날이 축제 분위기 같기도 했어요. 특히 저도 경험한 일이지만 남자 중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는 밀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교복을 찢는 일도 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거 저도 오빠 졸업식장에서 봤던 광경이에요. 네. 그 하얗게 밀가루 뒤집어 쓰고도 정작 즐거워하던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그 시절 남학교 졸업식장에서는 흔한 광경이었죠? 네. 그때 제 생각엔 좀 과하다 싶게 졸업을 기념하는 친구들이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정형화된 사고에 얽매여 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단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란 거죠. 네, 맞아요. 지나고 보면 항상 좀 특별했던 사건들이 그래도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부터 그때나 지금이나 졸업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거 하나 있을 텐데 하나씩 얘기해 보실까요? 네. 저는 우선 이제 졸업하면 축하 꽃다발이 생각이 나요. 그쵸. 네. 네. 요즘은 생화가 일반적이지만 제가 졸업할 때는 거의 모두가 조화였어요. 각양각색의 꽃에다 금색, 은색 수술이 올라간 조화였는데 나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화려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축하의 의미가 담긴 꽃다발이니까 좋아하든지 생활하든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요. 졸업식에서 받은 꽃다발인데 의미야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아, 그리고 꽃다발만큼이나 의미 있는 선물이 있었는데 네, 뭐요? 상장을 보관하는 원통 케이스 생각나세요? 아, 그럼요. 네, 좀 더 감나가는 왜 케이스는 겉표면에 수도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 그거 네. 기억나는데 네. 사진 찍을 때 꽃다발과 함께 이렇게 들고 찍으면 뭐가 달라도 좀 달라 보이니까 그쵸, 그때 폼나요. 당시에는 받으면 기분 좋은 선물 1순위였을걸요? 맞아요. 네, 그 안에 졸업장, 개근상장, 우등상장 이런 것들 이렇게 말아서 넣어 보관했다가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펼쳐보곤 했었는데 근데 그게 몇 번 이사 다니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섭섭해.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추억인데 안 보인다면 많이 섭섭하시겠어요. 그렇죠. 많이 섭섭해요. 네. 지금도. 네. 저는 졸업식 하니까 사진첩이 떠올라요. 네, 그때는 졸업식 때 사진첩 선물도 많이 했었죠. 네. 맞아요. 그때 네. 선물 받았던 사진첩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와, 그 필름지를 떼고 사진을 자리 잡아 올려놓고서 다시 필름지를 이렇게 덮어서 네. 고정을 시키던 네. 그런 접착식 사진첩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네.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했겠지만 그게 음. 제법 비쌌어요. 맞아요. 맞아요, 비쌌어요. 네. 저는 그 늦가을이면은 곱게 이렇게 색깔이 물든 단풍잎 그리고 은행잎 이런 걸 주워다가 말려서 사진 옆에 이렇게 같이 붙여두면 그게 참 예뻤는데 사실 그때 그게 유행이기도 했죠. 네. 양순이님 낭만 소녀 같으신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특히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면 더 신경 써서 말리게 되잖아요. 네. 책장 사이에 맞아요. 끼워 넣어두면 예쁘게 참 잘 말랐거든요. 네. 그걸 편지 쓸 때 같이 이렇게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진 옆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맞아요. 정말 좋았어요. 네. 그런데 접착식 사진첩에 붙인 사진은 오래되면 잘 안 떨어졌잖아요. 안 떨어져가지고 같이 찢어지고. 같이 떨어져요, 네. 같이. 네. 사진 떼어내다가 자꾸 망가져서 결국 포켓식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네요. 아 맞다. 아, 그래서 그래요. 포켓식이 나왔구나. 음. 네네. 이렇게 사진 얘기하시니까 저희 아빠 사진관 하실 때 생각이 나요. 아, 아버님께서 와. 사진관 하셨군요. 네, 네. 사진관 하시면서 학교마다 졸업 앨범을 만드셨거든요. 아하. 그 졸업 앨범은 1년의 작업이에요. 아, 학기 초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학생증 사진 찍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사진관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와. 그리고 또 봄에는 수학여행, 가을에는 운동회, 짬짬이 있는 견학학습 이런 것까지 학교 행사마다 아빠가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졸업 앨범 만드셔야 되니까 네. 기록 사진을 찍으러 다니셨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행사 때마다 아빠가 사진 찍으러 오셨으니까 에비타님은 참 좋으셨겠는데요? 좋긴요.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요? 유치원 때부터 아빠가 학교 행사마다 이렇게 오시니까 저기 멀찌감치 서서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꾸. 그러시겠죠. 그러면 재밌게 못 노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음. 그래서 심술도 나고 그때는 막 화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추억과 함께한 아빠가 있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좋았던 일인데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학교 다닐 때 추억을 아빠와 함께 보내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요. 그런데 부럽다. 네. 졸업 앨범 만드는 과정은 어땠나요? 졸업 앨범 그 연말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학교마다 1년 동안 찍어둔 사진을 정리를 하세요. 네. 그리고 졸업 앨범을 만드셨는데 그때의 아빠의 꼼꼼함을 봤죠. 와, 꼼꼼하시네 이렇게. 근데 이제 보면 한 글자의 오타라도 있으면 학생들이 서운해한다고. 특히 그렇겠죠. 이름에 실수가 되면 그게 굉장히 큰 실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수정하시면서 앨범
앨범 인쇄 회사에 보내셨는데 그 완성된 앨범이 딱 오는 날 그걸 펴보시면서 아빠가 너무 흡족해하던 그런 표정이 떠올라요. 아, 네. 졸업 앨범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여 만들어지는 거였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음, 졸업생들에게 이게 평생 추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 네. 추억. 네. 근데 저는 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예, 사진관에서 네. 여러 학교 앨범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남학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관심 있던 남학생 사진 네. 몰래 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아, 정말 어떻게 하셨어요? 뻔하죠. 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짝사랑한 오빠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오빠를 이렇게 매일매일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아, 그 오빠 사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만드신 졸업 앨범 중에서 아. 그 오빠의 그 학년 그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의 사진만 이렇게 오려내고 앨범을 남의 집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와, 완전 범죄. 네, 왜냐면 아빠가 정성스럽게 만드신 앨범인데 너무 미안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짝사랑이 이긴 거죠. 짝사랑한 오빠 사진을 손에 쥐고서 얼마나 좋아했던지. 와, 정말 대박 사건이었어요. 그쵸, 네. 사진관집 따님은 네. 그런 추억이 있군요. 아, 그렇죠. 네, 졸업 네. 사진을 들여다보면 학창 시절 친구들하고 학교 생활이 떠올라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가 10대, 20대 학교 다니는 동안에 보통 4-5번 정도 졸업식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동쪽숲님은 졸업하던 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언제셨어요? 네, 전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40살을 넘어갈 때인데 나름 무척 힘들게 마쳤거든요. 와, 우와. 40살. 40살이라면 정말 공부하신 기간이 길었던 거 아닌가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게 연구직이어서 가능했어요. 네. 박사학위만 취득하면 이젠 정말 졸업이다 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결국 성취했는데 그런데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성취감이 며칠을 못 가더라니까요. 아니,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젠 정말 마친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새 또 다른 출발점에 외롭게 서 있는 내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게 삶이지. 하고 절실히 느끼게 된 가장 기억에 남는 졸업이에요. 동쪽숲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새로움에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맞아요. 강릉 동네 라디오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시고 이렇게 방송 진행도 하시고 맞아요. 이렇게 된 것도 어쩌면 졸업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맞아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박수. 과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공부하는 방식도 많이 다양해진 것 같죠? 공부도 다 때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옛말인 것 같고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요. 네. 강릉만 해도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네. 진행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강릉시 평생학습관, 강릉시립도서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등등 정말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끊임없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처럼 바로 실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맞아요. 이건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결국 졸업은 동쪽숲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셈인가 봐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래서 졸업식 날에는 맛있는 걸 꼭 먹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동안 네.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미리 영양 보충이나 해둬라. 뭐 그런 거? 네. 그렇죠. 어떤 이유로 밥을 우리가 먹었던지 그날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저는 졸업식이 참 기다려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졸업식 끝나고 먹는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빼면 섭하죠. 맞죠? 예, 우리 어렸을 때는 필수 코스였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졸업식 날 동네 중국집은 10,000원인데 10,000원. 맞아,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졸업식 날 중국집 가는 거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짜장면이 빠진 졸업식은 왠지 밋밋하고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전 정말 궁금해요. 아이들이 네.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달라고 하는 건지 와. 아님 부모님이 주도해서 가시는지 해당되시는 청취자분께서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누가 먼저 어느 가자고 쪽이신지. 하는지.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 집엔 중학교 졸업하는 이 조카가 있어요. 이번 졸업식에는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사실 졸업은 상관없어요. 애들이 벌써 많이 네. 컸거든요. 네. 그래서 2월이 가기 전에 그래도 날 잡아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애들하고 먹으러 가야겠어요. 근데 뭐 졸업할 때 먹던 짜장면 맛은 안 나겠죠? 양승희님 네. 네. 2월 중에 가시려면 미리 날 잡아두셨다 아, 가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네. 달보다 날수가 적은 달이 2월인데 네. 특히 이번에는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요. 네, 아,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이번 2월에는 29일이 없네요. 그렇죠. 윤년이 아니니까 올해는 평년이라서 28일까지밖에 없죠. 맞아요. 윤달이라고는 들어봤어요. 근데 윤년이라고도 있어요? 네, 윤달과 윤년을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는 윤년은 윤달이나 윤날이 든 해를 통틀어 말하지만 윤년은 양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개 4년마다 2월이 29일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2월을 윤달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 윤달이 아니고 단지 29일을 윤일 또는 윤날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윤달은 어떤 건가요? 네, 윤달은 음력을 기반으로 해요. 달 주기는 태양 주기에 비해서 1년에 10하루가 짧아요. 아, 네, 짧구나. 그러다 보니까 절기와 맞추기 위해서 대략 3년마다 한 달을 통째로 끼워 넣어야 하는 거죠. 없는 바로 달을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끼워 넣는 달을 윤달이라고 해요. 네.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엄청 복잡한데요. 맞아요. 복잡해요. 네, 윤년이든 윤달이든 계산법이 복잡하죠. 사실 또 제 조카는 2월 29일에 태어났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결국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이나 생일날이 돌아오게 되는 셈이니까 어쩔 수 없이 평년에는 2월 28일로 생일날을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4년에 한 번씩 생일이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4년치 선물을 한 번에 주는 거니까 비싸고 좋은 거 해달라고 막 맞아요. 그렇게 그래야죠. 하셨어요. 그래야죠. 그 말이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 한 번에 다 그러시다가 받아야 돼. 4년에 한 번 생일 파티 너무 간만에 한다고 그냥 그러시겠죠. 매년 하자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매년 했어요. 그러시죠. 매년 생일을 하면 네. 생일은 어느 날로 하죠? 미리 당겨서 하세요? 아니면 그 다음 달로요? 네, 미리 당겨서.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윤년은 무시하고 그냥 매년 2월 28일에 생일 하신대요. 그런데 3월 달로는 넘기지 않는다네요. 네. 미리는 해도 나중엔 않는다는 거죠. 보통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생일을 축하해야 할 때 다 모이려면 주말에 날 잡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생일날보다 당겨서 하지 본 생일날을 넘겨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강릉 이야기 톡톡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2월은 가장 일수가 적은 달인데도 그 어느 달보다 의미가 큰 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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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영청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정월 대보름 날도 있고 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시작. 짜장면 먹어서 더 좋은 날인 졸업식도 있죠.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절기상으로는 입춘과 우수가 있으니까 바야흐로 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3월에 강릉 이야기 똑똑해서는 어떤 이야기로 만나게 될지 양순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3월은 입학식과 신학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추억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볼까 해요. 네. 신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우리도 이제 막 강릉 하슬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미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일종의 예습이랄까요? 네. 좋아요. 뭔가 우리에겐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이야기 내내 너무 즐거웠는데요.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너무 아쉽죠?
네, 아유, 아쉬워요. 네. 벌써 시간이 끝이네요. 이렇게 빨리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꽁꽁 얼어있던 계곡물이 풀리면서 쫄쫄쫄 봄 물소리가 어쩌면 금방이라도 들릴 것만 같은 2월에 나눈 오늘의 강릉 이야기 톡톡 어떠셨나요?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처럼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3월달 봄을 부르는 톡 튀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만나요. 아차, 잊을 뻔했어요. 2월 29일이 생일이신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강릉 하슬라디오 멤버들이 미리 축하 인사 드릴까요? 생일 생일 축하드려요. 지금까지 강릉 이야기 톡톡의 커피의 향기를 사랑하는 동쪽숲 행복한 세상을 노래하는 신앙송가 양순이 강릉에서 행복한 에비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